한 번에 딱 붙는 PC 정비사 필기 과정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훈이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우선 PC 정비사 필기를 먼저 패스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지요. 간단하게 PC 정비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우리가 1과목 진도를 나가볼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물론 잘 알고 제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PC 정비사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얘는 1급과 2급 시험은 필기는 이와 같이 구성됩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icqa.or.kr에 들어가시면은 시험 일정이라던가 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시험 과목은 모두 1급을 응시하실 분은 5과목이고요. 2급이신 분들은 4과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1, 2급 공통은 1, 2, 3과목 보시면 PC 운영체제와 PC 주변기기, PC 유지보수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 이들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45개죠. 그리고 2급은 PC 네트워크에서 5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도합 45 플러스 5 하면 2급은 50분에 50문항을 푸시면 되는 거고요. 1급은 그 PC 네트워크가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논리회로라는 과목에서 5문항이 출제돼요. 그래서 도합 60문항이 출제되고 1시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1급, 2급 모두 다 점수는 60점 이상이에요.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합니다. 합격한다는 거는 증이 나온다는 게 아니죠. 그럼 뭐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실기는 어떻게 보죠? 네, 실기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기 시험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랭케이블을 만드는 그런 이제 조작하는 작업이니까 실기 작업형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 윈도우 10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세팅하고 조작을 하고 필요한 명령어를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필기 시험에 먼저 합격을 하시면 실기는 그 주어진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필기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죠. 우선 여기 보시면 PC 운영체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PC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윈도우다, 리눅스다, 유닉스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운영체제입니다.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든가 PC를 실제로 전원을 켜면은 내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컨트롤 타워, 이것이 바로 운영체제인데요. 이 운영체제 개요에 대한 문항, 이게 적어도 옛날보다 훨씬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2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4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15문항에서 4문항까지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윈도우 10과 관련한 윈도우 10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 윈도우 10의 어떤 그 보안이라든가 암호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 또 윈도우 10에서 어떤 그 세팅하는 작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윈도우와 리눅스의 명령어들, 이런 어떤 시스템을 어떤 그 관리하는 명령어, 이런 것들. 그리고 단축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특히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유틸리티, 그 다음 레지스트리에 대한 제어 관련한 어떤 명령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5문항이고요. PC 주변기기에서는 말 그대로 PC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CPU,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들, 인터페이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PC 유지 보수는 큰 문제점들이에요. 부팅하는데 부팅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 그럼 그 에러가 난 부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에러가 났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이오스 셋업에 대한 어떤 절차, 여기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PC 유지 보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PC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의 개요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OSI 참조 계층 7계층이에요. 이 7계층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그 OSI 참조 모델에 구성되는 각 계층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허브, 리피터, 이런 애들, 이런 장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논리회로는 1급에 해당하는데요. 말 그대로 논리회로에 대한 내용, 부홀대수식, 그 다음에 이진수에 대한 자료 처리 방법, 이진수를 다른 진수, 8진수,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이진수를 이용해서 어떤 문자를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5문항이에요. 1급 보시는 분들은 얘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수업을 합니다. 언제? 필기 과정에서. 자, 그렇다면 우선 이번 시간에는 PC 운영체제 1과목 운영체제 개요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요, 우선 운영체제 뜻이 뭐고,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운영체제 정의 별표, 운영체제 목적도 별표. 얘네들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1급, 2급 가리지 않고 다 잘 나옵니다. 알아둬야 돼요. 운영체제는 도대체 뭘까? 바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더라 이겁니다. 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돼요. 됐죠, 여러분?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밑줄 읽습니다.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총체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하더라. 됐죠, 여러분?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즉 여러분 컴퓨터를 키자마자 여러분이 접근을 못하면 그건 그냥 기계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켜니까 어때요? 아이콘이 떠요? 아이콘 떠서 내가 크롬 브라우저 따닥 누르니까 아이고 인터넷 연결되네? 내가 원하는 정보 얻을 수 있어? 아, 컴퓨터 좋은 거야? 그죠?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다, 리눅스다, 유닉스다, 이런 애들.
따라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와 컴퓨터 기기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관리해 주고요. 각종 파일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 자원 관리, 이것도 운영체제가 해줘요. 여러분 윈도우에서 프린터도 관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램 메모리가 얼마가 남았고 현재 내 시스템의 메모리가 얼마다, 하드는 용량이 얼마가 남았다, 이런 거 다 운영체제에서 관리하죠? 윈도우에 메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 실행했는데 자꾸 모래시계만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작업관리자 이용해서 강제로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죠. 그런 거 다 되는 거, 이게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알아둬야 돼요. 하드웨어 자원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프로그램 제어 관리, 인터페이스 제공. 됐죠?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별표. 첫 번째는요,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작업량, 예를 들어 1초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 다음 또 어떤 컴퓨터는요, 1초에 똑같은 이제 환경인데 1초에 1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써요? 당연히 100만 개 처리하는 거 쓰겠죠. 이게 좋다고. 그렇죠? 바로 그게 처리 능력입니다. 따라서 처리 능력은 일정 시간 동안 작업하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량으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처리 능력은 높을수록 좋다. 두 번째, 응답 시간 단축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에 5 더하기 3은 얼마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 더하기 3 치자마자 답이 8 이렇게 뜨는 것과 모래시계가 몇 바퀴 돈 다음에 8 이렇게 나오는 것과 어떤 걸 좋아합니까? 네, 내가 어떤 걸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결과 나오는 걸 좋아하겠죠? 그것이 바로 응답 시간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 그럼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길수록 좋을까요? 당근 짧을수록 좋겠죠. 사용 가능도의 증대,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신뢰도,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시스템의 정밀도를 말하는 거죠. 정확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5 더하기 3 얼마? 그럼 나도 머릿속에 벌써 8 나오는지 봐야지 이 생각하는데 답이 7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컴퓨터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정확성과 관련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 네 가지가 운영체제의 목적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종류를 보면은 서버에서 운영되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NT 2000, 윈도우즈 서버 2008, 2012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개인용, 즉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도스, 윈도우즈 98, 미, XP, 윈도우 7, 윈도우 2000, 2010이죠. 예, 윈도우즈 2010 이런 애들 모두 다 개인용 PC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모바일, 여러분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있죠? 바로 안드로이드. 여러분이 갤럭시 시리즈의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안드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애플인데요, 아이폰인데요. 그러면 바로 운영체제는 iOS, 애플 거. 그 다음에 삼성의 바다라는 운영체제가 존재합니다. 됐죠 여러분?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애들입니다. 우선 여기서 나왔던 애들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옛날에요? 아니요. 제가 강의하는 올해 또는 바로 1년 전에 나왔던 문제. 따끈따끈하죠? 예. 일괄 처리, 실시간, 분산 처리, 시분할. 이런 애들이 모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우선 궁금하죠? 일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괄하여, 모아서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모아서 한꺼번에. 예, 이게 일괄 처리예요. 즉 자료를 일괄 처리는 모아둬요. 사용자가 나 이 데이터 빨리 좀 처리해줘. 그래도 어때요? 미안하지만 우리 데이터는 데이터가 1000건이 모여야 처리됩니다. 그래요. 그럼 사용자는 어때요? 답답해도 에휴 그래 알았다 빨리 좀 처리해줘라 하고 여기다 모아둬요 자료를. 그럼 모아서 데이터가 몇 건? 1000건이 되면 그제서야 이 데이터 1000건의 데이터 모두를 한꺼번에 휘리릭 처리하는 게 일괄 처리입니다. 이해돼요? 네, 일괄 처리는 모아두었다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비해서 실시간 처리 방식은 리얼타임 써 있죠. 실시간 뭔 얘기예요? 곧바로 바로. 즉 데이터의 양이 한 건이어도 데이터의 양이 두 건이어도 그냥 자료를 사용자가 입력만 하면 곧바로 알아서 그때 처리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실시간 처리. 그러면 실시간 처리는 사용자의 응답 시간이 짧아질까요? 그렇죠. 짧아지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모으면 일괄 처리, 그때 처리하면 실시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다중이라는 말 있죠. 멀티라는 말. 이건 여러 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하나의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기억 장치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기억 장치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요. 예,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려요.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 속도는 빠른 것 같겠죠. 예, 빨라요. 그렇지만 이 다중 프로그래밍 안에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은요, 다중 프로그램 뜻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은 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은 타임 쉐어링. 타임은 뭐예요? 시간. 쉐어링은요? 공유? 예, 시스템. 얘는 한 대의 컴퓨터를, 이 한 대의 컴퓨터에 정확하게 말하면 CPU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요. 예.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데이터가 애들이 CPU한테 처리 좀 하려고 데이터가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 크기가 50이네, 그 다음에 20이네, 그 다음에 5이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나 좀 빨리 CPU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줄을 보니까 얘가 제일 먼저 들어온 애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데이터 양이 다들 많네. 처리할 게. 나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기다려야죠. 왜? 차례가 올 때까지. 그럼 일단 CPU가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예를 들어 하나 처리하는데 1초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50이면 50초 걸리겠죠. 50초 동안 얘는 기다립니다. 50초 다 지나면요. 나 처리 끝났다 하고 얘가 나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초 애가 또 20초 동안 작업이 처리되겠죠? 그리고 나가요. 무려 70초를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얘가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시분할은 뭐냐면 이렇게 자료의 양이 적은데도 오랜 시간 기다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우리 시간을 공평하게 5초씩 나눠서 쓰자 이겁니다. 너도 5초, 너도 5초, 나도 5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5초씩 나눠서 CPU를 쓰면 5초 동안에 이 애가 먼저 처리가 되겠죠. 얘를 편의상 A, B, C 이렇게 이름을 써봅시다. 그럼 A가 5초 동안 처리하는데 얘는 50이죠, 크기가. 그럼 5만 처리하고 어때요? 너 뒤에 가서 줄 서 이제. 그럼 얘는 5초만 처리하고 45개가 남죠. 45개를 안고 맨 뒤에가 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B, 너 5초 동안만 처리할 수 있어? 5초 지나면 어때요? 얘는 15개가 남죠. 그걸 갖고 뒤에 가서 줄 서요. 그 다음 마지막 C, 5초 동안 처리되죠. 근데 자료의 양이 5개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아유, 나는 끝났다. 오케이. 이러고 얘가 굿바이 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는 아까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70초를 기다린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분할하니까 어때요? 10초만 기다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시분할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시간을 나눠서 쓴다. 한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대화식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시분할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다중 프로세싱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CPU로 동시에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분산 처리 알아둬야 됩니다. 분산한다는 얘기는 흩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다 흩어지자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의 컴퓨터, 서울 사무실에 하나, 인천 사무실에 하나, 부산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얘네들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된, 지리적으로 여러 군데 분산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분산 처리 시스템.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걸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알아둬야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제어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바로 시스템 전체를 동작하는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 작업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입출력, 파일 조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이터 관리.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것이 뭐에 속한다고요? 제어 프로그램. 이것만 암기해요. 그 외 나머지 언어 번역이니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이런 애들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게 됩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 즉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막 짰어요. 그걸 우리가 소스라고 불러요. 이거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기,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 어떤 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처리 프로그램에 속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운영체제는 여러분 커널과 셀로 구성되는데 이 커널은 실제로 시스템을 부팅하고 명령을 처리하는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코어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도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세요 하죠?
그것처럼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커널 이렇게 부르고 코어 부분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셀은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것을 번역해주는, 바로 사용자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운영체제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셀.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류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이런 게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앞에서 말했죠. 즉 컴퓨터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 부팅이고 뭐고 이런 거 못하겠죠? 인터페이스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여러분 컴퓨터를 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어떤 작업이 있겠죠. 나는 건축 설계 CAD 프로그램이 필요해. 나는 저기 회사에서 엑셀을 많이 써.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워드를 많이 쳐요. 워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즉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개발된 프로그램, 이것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컴퓨터가 부팅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죠? 다만 불편할 뿐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를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프로그램. 하드웨어는 기계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지만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이 중간급의 애들이 있습니다. 즉 기계와 프로그램의 중간급. 이것을 우리는 펌웨어라고 불러요. FW, 펌웨어. 이 펌웨어를 이제 뭐 우리가 대부분 그 프로그램 세팅할 때 프로그램 있죠. 바이오스 셋업. 그런 것들도 펌웨어의 일종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압축된 프로그램 실행해야 돼요. 압축 유틸리티. 바이러스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요.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핵심 체크 문제 풀면서 우리 정리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1번, 운영체제의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초기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 기능, 효율적인 자원관리 기능, 효율적인 자원할당 기능.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닌 거, 뭐가 답일까요? 자원관리 할당은 맞는 것 같은데 1번이야 2번이야 짜증나 뭐 이런 분 계시는데 데이터 정의를 하는 거는 운영체제 기능에 해당되지 않아요. 시스템 작동과 관련한 건 운영체제 기능이 맞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 정의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이 답이에요. 파일을 조작한다든가 데이터 입출력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만 정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실시간 체제 리얼타임이 나왔네요. 리얼타임 뭐예요? 사용자가 뭔가를 부탁하면 그 즉시 처리하는 거죠. 나왔네요. 처리를 요구하는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거나 요구에 대한 응답을 즉시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장점이 아닌 거. 자료가 발생한 지점에서 단말기를 통한 입출력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노력이 절감된다. 맞죠? 다량의 자료가 무작위로 도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입출력 자료의 저장이나 대기가 필요하지 않다.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비용이 절감된다. 뭘까요? 처리 시간은 단축되는 거 확실히 맞는데 네, 뭐예요?
비용이 절감될까요? 절감되죠, 당연히. 모았다 처리하는 게 더 어마무시하죠. 답은 2번이에요. 왜요? 다량의 자료가 무작위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일단 이게 들어오면은 데이터가 무작위로 막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은 입출력 자료 저장 작업. 이거 별도로 필요해요. 그래서 일정한 대기 작업이 필요하지 아예 그냥 받자마자 무조건 막 다 처리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대충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3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사용자 요구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표계산이나 그래픽 작업 등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분 1번이 뭐예요? 사용자의 요구라는 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뭡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떤 거?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벌써. 주기억과 보조기억 장치 사이의 데이터 전송과 유지 관리, 이게 데이터 관리.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기계에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 운영체제. 작업의 안전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관리, 감독하죠? 예, 1번이 답이에요. 4번.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로 묶어 자동적으로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한 처리 방식은 뭡니까?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자동적으로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연속될 수 있게 한 거. 뭡니까? 묶는다 그랬어요. 하나로 묶어서. 뭡니까? 일괄 처리. 여러 개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 그죠?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하드웨어 기능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성격 맞지요?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PC의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을 제어하는 펌웨어의 일종이다. 맞아요, 여러분. PC의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 기본 세팅 이런 것들이 모두 바이오스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다. 롬에 저장되는 마이크로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대표적 펌웨어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하드웨어 기능 추가 및 변경 불가능, 이거는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죠.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죠. 6번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극대화 측면에서 운영체제 목적이 아닌 거. 여러분 단위 시간당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량, 처리 능력이죠. 처리 능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증대.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돼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용 가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대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 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 시간 단축. 편의성의 극대화가 아니죠? 답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작년도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이 시점에 올해까지 출제된 문제들이었어요.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